대전과 광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그 대규모 확진의 중심에는 IM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온 선교단체인데요. 특유의 밀집 합숙 교육 방식 그리고 안일한 그 방역의식이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그리고 대전 IEM 국제학교 또 뭐 광주 TCS 국제학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IM 선교회 그 문제를 추적한 CBS 이승규 교계뉴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IM 선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제작진도 교계 전문가들 많이 접촉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IM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동안은 잘 몰랐다. 생소한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IM 선교회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세를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네,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저도 취재를 위해 선교사님들과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이 선교회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마 홍보 없이 교회 목사님들끼리 입소문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IM 선교 홈페이지를 보면 2010년경부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선교 단체라고 오해하기 쉬우신데요. 선교 단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선교 단체라면 그 선교 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연합체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IM 선교회는 어느 선교 연합회에도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세를 넓힌 건 2018년 정도부터로 추정되는데요.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마이클 조 선교사 간증을 들어보면 지난해 한 간증을 들어보면 2020년 현재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550여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년 전 50명으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했다고 말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 2018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세를 넓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IM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시설 지금 뭐 대규모 확진 사례가 나온 대전 IM 국제학교 그리고 광주 TCS 국제학교가 있었고 이 외에도 전국에 다른 교육시설들이 산재해 있다고요? 네, 그 마이클 조 선교사 간증을 들어보면 현재 24개, 전국에 2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나온 대전 IEM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광주 TCS 국제학교가 있고요. 또 CAS라고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까지? 예,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파주와 송도, 안성, 뭐 부산, 양산 등의 국제학교와 방과후 학교가 있고요. 제주와 여수에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필리핀을 기점으로 미국에도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IM 선교회 이렇게 세를 넓힌 거, 규모를 확장한 것이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다. 3년 전에 50명이던 게 네. 이제 3년이 지나서는 55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해요. 네, 이 IM 선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 욕망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네.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해외 대학으로 유학 가면은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바랍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으면 아주 금상첨화죠. IM 선교회는 스파르타식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영어도 가르쳐 주는데 신앙 훈련도 강하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사실 이것보다 좋은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저희가 유튜브 또 레인보우로는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시죠. 라고 한국사 캠프라고 그 다음에 영어 캠프라고 등등 잡히는 족족 토플, 토익, IELTS 등 하여튼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교육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하여서 아침에는 공부하고 점심에 공부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루에 5번 예배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요. 들으시다시피 하루에 5번 예배하고 공부를 한다는 대목이 나오죠. 네. 스파르타식 기숙학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필리핀 영어 캠프를 갔는데 새벽 2시 30분에 필리핀 현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네. 비행시간도 있으니까 당연히 휴식을 취하는 게 맞는데
그 새벽에 도착했음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잠을 재우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학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예.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걸 훈련이라고 포장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지 신앙이든 성적이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죠. 마이클 조 선교사는 또 하루에 12시간씩 영어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끝나면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아이들이 한마디로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크리스천 가정, 크리스천 학부모를 상대로 신앙을 길러주겠다, 또 고강도 영어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학교 운영이 돌아갔는데 그 전문적인 교사진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요. 마이클 조 선교사는 70명의 풀타임 선교사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네. 파트타임 교사까지 합하면 150명 정도가 국제학교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네네. 비인가 교육 시설이라도 교사는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을 뽑아서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IM 선교회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IM 선교회에서 마이클 조 선교사 간증을 들어보면 IM 선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 출신 가운데 좀 더 열심히 있고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교사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클 조 선교사는 IM 선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의 평균 연령이 26세, 26세라고 말합니다. 네, 예. 학교 운영은 기숙학원 학비와 여름에 하는 캠프 참가비가 있고요. 여름에 미국 등으로 영어 배우러 캠프 많이 가시는데요. 마이클 조 선교사는 다른 캠프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지만 IM 선교회는 200만 원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자신들이 주인으로 있는 땅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을 미국 캠프로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다소 수익을 좀 챙겼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자, 결국 문제가 된 것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학교 내에서 단체로 합숙 생활을 했던 건데, 그리고 IM 선교회 그 대표격인 마이클 조 선교사가 교회 설교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 이런 말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나 인터콥 열방센터, 이번에 IM 선교회까지 주로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신앙 때문입니다. 이 인종과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끄는 집회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죠. 예.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설령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무모한 믿음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IM 선교회나 인터콥 등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면 그건 또 교회에서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린 이 정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고 집회를 열었는데 코로나19에 안 걸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예.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예, 마찬가지로 유튜브 또 레인보우로는 영상 함께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네.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이 국제학교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로 그렇게 운영이 돼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단체로 봐야 하는지 교육시설로 봐야 하는지 이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 방역의 사각지대에 남겨졌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선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선교단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IM 선교회는 교육사업을 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좀 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선교단체라고 한다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IM 선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통한 선교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선교로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교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당연히 통계에 안 잡힐 텐데 물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IM 선교회는 선교단체보다는 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선교 단체보다는 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다. 네. 자,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대표인 그 마이클 조의 신상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고는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도 있긴 하고요. 구체적으로 정식 신학교 그 교육을 받긴 했었던 걸까요? 예, 이게 좀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긴 하는데 네. 그 보도를 봐도 사실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각 교단에서 인가한 신학교를 나와서 소정의 과정을 거친 뒤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마이클 조 선교사는 그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 신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마이클 조 선교사를 찾아가서 신학을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외처럼? 예.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방식은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자신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말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선교사로 봐도 무방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CBS 교계 뉴스 이승규 기자로부터 IM 선교의 이모저모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